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유닉스 시스템 9주차 4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와 사용자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8-1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자, 이게 프로그램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프로세스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어디로 갈까요? 프로그램 파일스에 보면은 적당한 프로그램이 오피스가 있습니다. 오피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실행 파일이 제가 못 찾겠네요.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 푸띠로 가보겠습니다. 푸띠로 가보니까 여기서 이제 푸띠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얘를 실행시키면 어때요? 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푸띠라고 하는 얘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어떤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실행시키잖아요. 실행시켜 나온 얘는 뭐다?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자, 이 프로세스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윈도우 키,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하고 ES 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ES 키. 요거, 이렇게 한꺼번에 3개 누르시면 작업 관리자가 이게 뜹니다. 지금 보면 뭐가 많죠? 여기 보시면, 자, 푸띠는 여기 있어요. 얘가 푸띠예요. 푸띠인데, 푸띠를 보니까 지금 어때요? 2개가 떠 있죠. 왜 2개일까요? 여기 하나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 있고, 지금 또 방금 새로 하나 켰잖아요. 그죠? 요게 다른 푸띠예요. 그래서 지금 푸띠는 프로그램은 몇 개예요? 프로그램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프로세스는 몇 개가 있죠? 프로세스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 요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 실행 하나 더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세스가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자, 가까이 프로세스가 지금 CPU는 지금 거의 안 먹고 있지만 메모리는 2.3메가, 2.5메가, 3.8메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요것이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는 종류가 많아요. 종류는 이제 데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고, 부모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고, 자식 프로세스, 고아 프로세스, 좀비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데몬 프로세스는 뭐냐면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시키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프로세서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보면은 사실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게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요거는 크롬이고, 그 다음에 뭐 런타임 브로커, 리얼테이크 오디오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죠.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제가 방금 실행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윈도우즈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시켜 놓은 프로세스들이 되겠죠. 요런 애들이 이제 유닉스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닉스 시스템에서 실행시켜 놓은 데몬 프로세스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요. 그럼 프로세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프로세스의 부모는 누구다? 부모는 얘가 부모인 거죠.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자식이고 얘는 부모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가 B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 A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고아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고아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뜻이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이제 고아라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고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데, 부모 프로세스를 이제 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이제 뭔가 이제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제 부모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일단 이거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프로세스예요. 부모 프로세스를 죽여요. 얘를 종료를 시켜요. 보통 이 프로세스를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면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남잖아요. 얘는 부모 프로세스가 없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이제 고아가 돼요. 고아가 돼서 순간적으로 고아가 돼요. 고아가 돼서 이제 없어요. 부모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아 프로세스는 시스템 프로세스, 자, 1번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그 1번 프로세스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대신 부모가 돼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맨 처음에 1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원래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프로세스에서 다시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데, 요게 건너오니까 얘가 부모 프로세스가 갑자기 중간에 죽으니까 이제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뭐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공중에 붕 뜨니까 앞쪽에 있던 시스템 프로세스, 데모 프로세스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 좀비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이제 이 자식 프로세스가 보통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이 자식 프로세스가 죽을 때, 종료가 될 때 부모 프로세스한테 뭔가 돌려줘야 돼요. 제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나는 제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라는 거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얘가 그냥 살짝 죽어버릴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겠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으면 부모 프로세서에게 종료가 잘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제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해서 제대로 죽지 못했을 때 얘는 정보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프로세스는 없는데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뭐 이제 굳이 이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은 죽었는데 사망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좀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비 프로세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잖아요, 결국.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 시스템이 느려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고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탑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까 윈도우즈에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윈도우즈 말고 이제 리눅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s라는 명령이 있어요. ps라고 엔터를 쳐보시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가 좀 나와요. 몇 개 안 되죠? 2개밖에 안 돼요. 배시하고 ps. 배시는 뭐예요? 배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쉘이죠, 쉘. 자, 시스템이 있고 리눅스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쉘이 동작한다고 했어요. 이 쉘이 쉘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쉘이 있고 쉘 위에서 방금 ps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는 프로세서가 2개만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자, 윈도우즈에도 뭐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 보셨으면 여러분 컴퓨터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PS-2라고 눌러봅니다. PS-2라고 참 저하고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 표시 이런 체크 박스가 있을 텐데 그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많이 보일 겁니다. 자, PS-2라고 하면은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PS-2라고 하고 요거를 more를 써가지고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1번이 뭐예요? 1번 시스템 D, 시스템 데몬이라는 애예요. 이 시스템 데모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상징적이죠. 네. 요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세스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각종 그 외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요 리눅스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뭐 아파치2라고 있죠. 아파치2는 지난번 뭐였어요? 전에 설치 한번 했었죠. 네. 그 웹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치2 서버를 돌렸었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전체 프로세스를 보기로 했을 때 물음표로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데몬이고요. 그 외에 PTS1로 해서 나오는 애들이 지금 방금 접속해가지고 실행시키는 프로세스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푸티를 한 번 더 실행을 시켜가지고요. 여러분, 푸티를 실행시켜서 하나를 더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안 해보셨죠, 아마.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개, 4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상태에서 다시 PS를 해봅니다. 그냥 PS 하면 똑같아요. 근데 PS 빼기 1을 해봅니다. 그러면 뭔가 비슷한데 뭐가 많아진 거 볼 수 있어요. 배시가 PTS 아까 1만 있었는데 PTS 0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PTS 0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지금 생겼고요. 지금 너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보이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PSU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U는 이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만 보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분투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보면요. 한 개, 여기서 배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배시가 하나 있고, 여기서 또 배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준비하죠? 한 번 더 로그인 해볼까요? 네. 3개가 생겼습니다. 3개가 생긴 상태에서 보시면 배시가 2개,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분투 PS 명령에서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옵션이 F 지금 E라는 옵션이 있었고 U라는 옵션 보셨고 그 다음에 F라는 옵션도 있어요. F라는 옵션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사용자하고 뭐 프로세스 PID 뿐만 아니고 뒤쪽에 PPID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죠. 윈도우즈에서도 내가 요거를 죽이고 싶어 하면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면 그냥
그래서 요거 푸트를 종료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서 X 버튼을 누른다든지 여기서 EXIT 엑시트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종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강제적으로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종료를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kil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좀 무섭죠. 이제 죽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프로세스를 죽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죽이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sleep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sleep back 하면은 얘가 이제 100초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잠자고 있죠. 이 시스템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ps 똑같이 해볼게요. 우분투 해보면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자 지금 보시면 sleep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죽여보자. 그러면 kill 하고 빼기 15를 할 수 있고요. 옵션이 두 개요. 빼기 9가 있거든요. 일단 15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 14992. 여러분의 번호는 제 번호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요, 순간적으로 방금 보셨어요? 여기 터미네이트 나오면서 얘가 종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다시 해볼까요? 슬립 한 다음에 여기서 킬 하면 이번에는 프로세스가 없대요요. 번호가 지금 달라졌어요. 자, 번호를 다시 보고 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슬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얘를 한번 실행했다가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니까 이 프로세스의 번호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키를 하는데요. 14992가 아니고 14995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종료가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래도 약간 너무 강제적인 건 아니고 약간만 강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료가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종료가 만약에 15로 해가지고 종료가 안 되면 이제 진짜 강제 종료를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14998을 종료할 때 빼기 9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강제 종료가 됩니다. 자, 강제 종료로도 이렇게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아예 껐다 킨다든지 시스템을, 혹은 뭐 별도의 다른 소프트웨어 등등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시키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키에 빼기 9로 그냥 바로 종료를 시켜요. 두 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일단 여러분은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키에 빼기 15로 이제 먼저 종료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종료가 안 될 때 키에 빼기 9로 종료를 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PS 하고 E 했을 때 또 정보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더 다른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아까 윈도우즈 이제 작업 관리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화면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CPU, 네, 사용도, 메모리 몇 % 쓰고 있는지, 뭐 시간, 커맨드 등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하고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이게 전면에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앱이 물론 있는데 백그라운드 앱이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컴퓨터 실행 화면을 보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앱이 약간 따로 나왔었는데 윈도우즈 프로세스, 네, 백그라운드 앱이 숨었나 봅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네, 백그라운드, 이제 포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이런 트레이나 이런 곳에서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보다 사실 여러분 핸드폰에서 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은 포그라운드에서 돌아가요. 포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실행시키면 화면에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런데 백그라운드 간혹 가다가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나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주는 방화벽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막히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화면에 보이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백그라운드로 뒤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실행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뭐 핸드폰 화면 캡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전면에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화면 캡처를 내가 게임 화면을 캡처하고 싶은데 게임 화면을 캡처를 못하고 캡처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백그라운드 뒤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Q를 누르면 얘가 종료가 됩니다. 탑은. 자, 백그라운드로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AND라고 하는 앰퍼샌드를 뒤에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슬립 100이라는 명령을 넣었는데 여기서 엔터를 바로 치면 그냥 무조건 기다리게 돼요. 얘가 방금 내린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가 다른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포어그라운드 앱이에요. 포어그라운드예요. 자, 그래서 강제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컨트롤 C 눌러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을 하는데 이번에는 요 표시 앰퍼샌드를 뒤에 넣어주면요, 얘는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슬립이니까 뭐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난번에 hello.c를 만들었어요. 이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되네요.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어서. 네. 여기서 이제 포문을 써가지고요, 한번 i가 0부터 i가 뭐 1000만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네, 저장을 바로 시키면 프린트프가 너무 많이 나오겠죠. 리턴 여기서 리턴하면 안 되고, 포문 끝나고 리턴을 하는데, 이쪽에다가 여기서 C에서 슬립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요. 네, 얘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조금 맛이 갔는데 종료시키고 아까 하고 있던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v 이거 아니고 vi hello.c 네. 여기서 이제 슬립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슬립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줄을 넣어줘야 돼요. uSlee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uSleep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중간에 쉬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잠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샵 include USD UNISTD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종료를 시켜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을 시켜보겠습니다. gcc hello.c 네, 컴파일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이렇게 실행시켜보면요, 이렇게 헬로 월드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줄을 바꿔서 넣고 싶으면 여기서 하고요. 이거 지금 마이크로초 단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요. 1000 마이크로초. 네, 이렇게 하면 1초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1초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네, 헬로 월드가 찍히고 있습니다. 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헬로 월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지금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죠. 앞쪽에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얘를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out 하고 여기 뒤에 이렇게 해줍니다. 자, 헬로 월드 계속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엔터를 쳐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코드를 다른 코드를 이렇게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되고 있습니다. 좀 뭐 번잡스럽긴 하지만 되긴 돼요. 자, 컨트롤 C에서 종료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컨트롤 C에서 종료가 안 되네요. 그죠? 왜 종료가 안 될까요? 지금 얘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니까 컨트롤 C에서 종료가 안 됩니다. PS에서 한번 보니까 15271번이네요. 그러면 킬 빼기 9 해가지고 15271 엔터 치면 네, 종료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번잡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은 되긴 돼요. 그죠? 잘 되는 걸 봤어요.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출력 자체는 포그라운드에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백그라운드에 실행시키기 위해서요, 이제 다시 한번 좀 파일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00번을 출력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10번만 해보겠습니다. 10번만 하고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는데 얘를 다른 파일로 아웃풋을 다른 파일로 보내요. 자, 아웃풋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로 보내는데 이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네, 프로세스 아이디가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백그라운드에서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3일째. 자, 보니까 얘가 끝났네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보면 살펴보면 되겠죠. ls cat output 제대로 나왔을까요? 네, 헬로 월드가 이렇게 셋, 넷, 다섯, 10번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돌려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뭐 터미널 창을 새로 열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는 어떤 장문의 텍스트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특정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내는 그런 과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장문의 텍스트를 한번 가져오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홈폴더에는 여러가지 파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 해서 노블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wget이라는 명령을 쓰면요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www.gutenberg.org/files/2701/2701.txt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요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제 진행이 쭉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굉장히 길어요. 영어 책이죠. 영어 책인데 굉장히 깁니다. 네, 어마어마한 책이 또 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영어 영문학과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여기서 특정 단어를 찾아라 라고 제가 이제 그 LMS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과제 올려드리면 그 특정 단어가 들어간 이제 그 줄을 잘 한번 뽑아가지고 어떻게 나온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정답이 뭔지 이렇게 LMS 과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